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4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화학결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종류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나오죠. 자, 우리 비활성 기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본 적이 있죠. 이게 몇 쪽이었다? 기억나나요? 자, 비활성 기체는 몇 쪽?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다. 비활성, 우리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런 뜻.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안정하니까 이온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헬륨부터 해서 네온, 아르곤, 그다음에 그 밑에 크립톤까지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비활성 기체들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자 배치를 보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진 상태를 우리는 이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항상 8개는 아니에요. 왜? 헬륨은 또 예외로 알아둬야 되죠. 헬륨은 2개다. 2개만 채워줘도 안정하다라고 느낍니다. 되겠죠? 전자 배치 알아두시고, 자, 반응성이 매우 작아서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했습니다. 되겠죠? 자,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냥 자기 혼자만 있어도 굉장히 안정하거든. 그래서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그 원자 하나로만 있어도 굉장히 안정한 1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들어본 것 같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전자 배치 여기 지금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헬륨은 가장 안쪽에 전자 2개 이렇게 채워졌을 때 헬륨 안정하죠. 그리고 네온도 마찬가지 2개 채우고 바깥쪽에 8개를 딱 채웠더니 1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온도 그 자체로 굉장히 안정하다. 아르곤도 마찬가지. 자, 2개, 8개, 그 다음 바깥쪽에 또 8개 채웠을 때 안정하다고 느낍니다. 되겠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랬고, 요거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라는 거 기억나죠? 자, 보통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는 조개 1의 자리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는 18쪽이죠. 18쪽이면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 8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원자과 전자수는 우리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에다가 거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그랬죠.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없다, 제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 나옵니다. 밑에 보이죠?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서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자 상태로 존재하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다 그랬죠? 우리 기억나나요? 여기 지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다시 보면 여기 리튬 보이죠? 리튬은 원자 번호 3번 해서 양성자 3개 있고, 그 다음에 전자도 마찬가지 3개 있어야 되는데, 안쪽에 2개 채우고 바깥쪽에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버리거나 아니면 7개를 다 채우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게 버리는 게 좀 더 쉽죠. 그래서 이 전자 하나를 버려서 어떻게 플러스 1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안정해지려고 하는 건지 거기 규칙이 나오죠.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얘도 알아둡니다. 옥텟 규칙.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혹은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수소는 2개만 채워져도 안정하다고 느낀다라는 거. 되겠죠? 옥텟 규칙. 자,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옥텟 규칙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8전자 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8전자 규칙. 왜냐면 8개 전자가 채워지면 굉장히 안정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면 옥텟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옥텟
옥트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 이제 8을 의미하거든요. 그 숫자 8. 그래서 우리 왜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까지 우리 그 8음계가 있죠. 도에서 도까지 8음계 해서 우리 요거를 한 옥타브라고 부릅니다. 해서 옥타브에서 옥트가 들어가면 항상 8, 숫자 8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왜 또 하나 예를 더 들면 문어가 영어로 뭐예요? 문어가 영어로 옥타퍼스 해서 옥트가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 문어다리 몇 개? 8개 해서 항상 이렇게 8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또 친절하게 전자배치 이렇게 다 그려져 있죠. 해서 여기 보면 1족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원자과 전자수가 전부 다 한 개 이런 식으로 하나 있어요. 그리고 2족들은 2개, 여기도 2개. 그리고 13족은 바깥쪽에 3개씩 이렇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개, 3개인 1족, 2족, 13족 얘네들은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 둘, 3개를 잃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라는 거.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양이온을 형성하기 쉽다라는 거. 그죠?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양이온을 형성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해서 리튬은 Li 플러스, 그리고 나트륨도 마찬가지 Na 플러스. 이거 다 했던 거 앞에서. 그 다음에 베릴륨도 2개를 잃으니까 E 플러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E 플러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3개를 잃으니까 3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되겠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쪽 편, 오른쪽 편을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비금속이죠. 비금속. 자, 그러면 15족들은 이렇게 전자가 지금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수가 5개입니다. 그죠? 5개면 전자 3개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자 3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어떤 원자와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요거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6족들은 바깥쪽에 6개 있죠. 6개 있으면 얘네들은 2개가 부족해요. 그러면 2개를 얻습니다.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찬가지 음이온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7쪽들은 바깥쪽에 7개 있죠. 7개 있으니까 전자 1개가 부족해. 그러면 하나를 얻어서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 되겠죠? 해서 항상 이렇게 18쪽들,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들의 어떤 전자 배치에 만족하게끔 이런 식으로 옥텟 규칙에 만족하도록 전자를 서로 공유하거나, 여기 있죠. 다른 원자와 서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얻거나 되겠죠. 해서 음이온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8전자 규칙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밑에 화학 결합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화학 결합의 종류. 자, 첫 번째 이온 결합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말 그대로 이온들이 결합을 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어떤 힘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양이온들은 어떤 양이온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안 보이는군요. 네, 여기 앞에 얘네들은 전부 다 금속이죠. 금속. 해서 양이온을 형성하는 애들은 보통 금속입니다. 금속. 해서 앞에다가 금속, 양이온과, 그리고 음이온들은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16족, 17족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음이온? 비금속 음이온.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좀 우리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한다 하면 이거를 그냥 이온 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우리 양이온 한번 볼게요.
자, 양이온이라고 하면 자, 금속 원소는 아까 금속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보면 마그네슘 원자 있죠. 자, 여기는 이족 원소입니다. 가장 최외곽 전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2개예요. 그럼 이 2개를 버린다. 전자 2개를 잃어서 마그네슘 이온이 형성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을 이렇게 표시할 때 이 전자 배치를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거를 빠져나간 상태를 그린 다음에 전자 2개를 잃어서 이가 양이온을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요거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뒤에 한번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 그 다음 음이온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비금속 원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이온은 비금속, 음이온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좀 해줍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는 얘는 원자 번호 8번 그러면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가 6개 바로 이게 좀 바로바로 되면 가장 좋겠지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전자가 6개 있으니까 몇 개가 부족하다? 2개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전자 2개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다 채운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이가 마이너스 되겠죠. 이가 음이온을 형성한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아 산화이온이 되었구나. 아 안정하다 라고 느낀다고요. 되겠죠. 해서 이온결합 양이온과 음이온인데 어떤 양이온? 금속 양이온과 그리고 비금속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자 플러스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강의는 자 이런 기체 비활성 기체들 우리 앞에서 금속 비금속도 봤겠지만 이 비활성 기체들이 어디 이용되는가도 한번 봅시다. 자 헬륨은 알고 있죠. 이거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광고용 기구 우리 헬륨 풍선 우리 많이 이제 넣어봤죠. 그러면 헬륨 풍선 굉장히 잘 뜹니다. 그래서 광고용 기구로 이용되고 그 다음에 네온 사인 할 때 그 네온입니다. 해서 광고판 되겠죠. 광고판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아르곤도 많이 들어봤죠. 아르곤은 형광등의 충전 기체, 형광등 속에 있는 기체가 바로 아르곤이다 라는 거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밑에 화학결합과 지구 생명 시스템 이거는 화학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에도 관여를 한다라는 거 우리 예를 들어 이제 광합성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소화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되겠죠. 해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뒤에서 또 보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온 결합의 형성이 나오는데 자, 금속 원소의 원자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온들 사이에서 어떤 힘 기억해야 되죠.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이 된다. 금속, 비금속과의 어떤 결합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염화나트륨의 이온 결합 모형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한번 쌤이 따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염화나트륨이 이제 예로 대표적인 예로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NaCl 이렇게 적죠.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거는 예전 우리 중2 때부터 배웠던 거 Na는 몇 불? Na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죠. 그 다음 Cl,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형성해요. 되겠죠?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한다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던 건데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요 전자 배치 어떤 식으로 얘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가 플러스 양이온이 아니죠? 요 지금 양성자가 지금 11개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가장 안쪽 궤도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 2개까지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바깥쪽 전자 궤도에는 최대 8개까지 들어갑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그려봤으니까 쉽죠? 8개 들어가요. 그러면 총 10개 채워졌죠? 그러면 얘는 11개니까 전자가 1개 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1개가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돌고 있는 이
나트륨 원자는 어떻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 전자 한 개가 외롭게 혼자 돌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7개를 다 채우기는 좀 너무 힘드니까 이 전자 하나를 갖다 버립니다. 되겠죠? 갖다 버리면 전자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원래는 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얘가 지금 전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플러스 전하가 하나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 되나요? 전자 한 개를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해서 이렇게 양이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요 염화이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17번입니다. 맞죠? 그러면 가장 안쪽에 전자 마찬가지 2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바깥쪽 빠르게 그려봅시다. 8개가 채워질 것이고 그 다음 또 7개가 채워져야 돼요.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채워지면 자 지금 얘가 가장 바깥쪽에 지금 7개가 있으니까 몇 개 부족해?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7개를 다 버리는 것보다는 전자 한 개를 얻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이렇게 얻습니다. 받아요. 받으면 얘는 뭐가 되냐? 원래는 Cl 염소 원자였는데 전자 한 개가 부족해서 불안정해.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얻어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하나가 더 많죠.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형성된다고요.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전자를 하나 잃고 얘가 전자를 하나 얻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는 만큼 얘가 전자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얘한테 주는 겁니다. 알겠죠? 양이온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이 전자를 이 음이온이 받아서 서로 결합을 하는 거라고요. 되나요? 자, 이렇게 결합하는 게 여기에서 그냥 하나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결합하죠. 그러면 그 이어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그 밑에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이런 식으로 나트륨이 잃어버린 이 전자를 염화이온이 이렇게 얻어서 서로 결합을 한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되겠죠?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전자를 얻고 잃고 이렇게 지금 표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옆에다가 이렇게 11 해서 전자를 귀찮죠? 이거 그리는 거. 근데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돼요. 4, 5, 6, 7, 8 이런 식으로 채운 다음에 어떻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된다라고 Na 플러스 이렇게 적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마찬가지 이 염화이온도 이렇게 다 채운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다 채워졌잖아요. 그냥 형태를 바로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염화이온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것도 뒤에 연습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각자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나트륨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염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덩그러니 혼자 돌고 있는 얘를 이 염소 원자가 이렇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되나요? 해서 이 원자를 이런 식으로 나트륨 이온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 한 개를 잃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서 안정해지려고 한다. 이온이 된다는 거는 안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렇게 이온을 형성하고 마찬가지 염소 원자도 전자 한 개를 얻었잖아요. 그죠? 전자 한 개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이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또 안정해집니다. 염소 원자가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되죠?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결합시키면 염화나트륨이라는 이런 화학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 되겠죠? 이온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안 어려워야 되는데. 자, 그럼 밑에 이제 공유결합 겁니다. 두 번째. 공유결합. 이온 결합에 이어서 공유결합을 한번 보면 공유결합은 뭐끼리?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에요. 공유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는 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나오는데, 자, 두 원자의 서로 공유되어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말 그대로 공유전자쌍이라고 얘기하고, 그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걸 보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결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각 원자들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이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마찬가지 안정해지려고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우선 쌤이 정리하고 책을 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쌤이 이제 설명을 먼저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이거는 많이 본 적이 있죠? 아닌가요? 보통 이제 물 분자는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가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우선 물부터 한번 봅시다. 자, 물은 우리가 이제 산소를 중심으로, 중심 원자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소는, 자, 먼저 원자번호 몇 번? 산소는 원자번호 8번 되겠죠. 자, 이게 빨리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이에요. 8번인데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안에 2개 채워지고 바깥쪽에 그러면 6개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6개라는 의미는 지금 2개가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족한 걸 다른 누군가와 서로 공유를 한다고요.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그 8개를 채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 개는 지금 내가 다른 것들이랑 서로 공유를 할 거라서 지금 따로 이렇게 빼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4개가 이런 식으로 남아있겠죠. 전자들이. 자, 전자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 걸 우리는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게 배울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점으로 전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개 남은 부족한 이 2개를 누구랑, 여기 있는 이 수소랑 결합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수소랑 서로 결합을 시켜봅니다. 자, 수소는 그러면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산소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해서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지만 좀 다르다고 표시하려고 쌤이 이렇게 X로 표시했어요. 자,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 해서 얘네들을 공유 전자 쌍이라고 보이나요? 공유 전자 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얘네들을 공유 전자 쌍. 그러면 요 지금 전자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뭐냐? 공유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공유 전자 쌍, 비공유 전자 쌍. 용어.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이렇게 지금 산소가 수소랑 하나 결합했고 또 마찬가지 산소랑 또 다른 수소랑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거를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걸 우리는 이제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간단하죠. 되겠죠? 해서 이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될 건데 우선 어떤 식으로 얘가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런 식으로 전자점식,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다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산화탄소 한번 봅시다. 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를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탄소가 있어요. 자, 탄소 있는데 탄소는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 바로 안 되면 원자 번호부터 가세요. 원자 번호가 탄소 6번이고 안쪽에 2개 들어가고 바깥쪽에 4개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4개가 있다는 얘기는 어머, 4개가 부족하다는 얘기네. 그러면 4개를 더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서로 공유를 할 것인가? 누구랑 여기 있는 산소랑 서로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자, 산소는 우리 아까 봤어요. 원자과 전자 6개. 그러면 원자과 전자 수가 6개니까 2개가 부족해. 그래서 각각 2개랑 탄소 각각 2개씩 서로 공유할 거라고요. 어떻게? 요거 그냥 점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산소 요렇게 서로 점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 이렇게 서로 공유 되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되나요? 그리고 얘네들도 산소도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라는 거 되겠죠?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런 두 원자 사이에서 서로 이제 그 전자를 하나씩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 결합. 전자쌍이 한 개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게 단일 결합. 자, 그리고 얘네들은 봐요. 서로 다른 요 두 원자 사이에서 어떻게 전자를 2개씩 서로 공유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중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 결합. 되겠죠? 이중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네. 이중 결합. 그래서 선 2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그러면 한 김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해봅시다. 옆으로 가서 우리 질소 한번 해볼까요? 질소는 N2 이렇게 적죠. 자, 질소는 그러면 우리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 바로 안 되면 원자 번호가 7번 됩니다. 그죠? 7번. 그러면 7번이면 어떻게? 몇 개가 부족해요? 원자과 전자를 안 했네요. 원자과 전자가 그러면 안쪽에 2개 들어가고 바깥쪽에 5개가 남아요. 그럼 5개니까 몇 개 부족해? 전자가 3개가 부족하네. 그러면 3개를 서로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나머지 2개 그려주시고 누구랑 또 다른 질소 원자랑 이렇게 서로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합니다. 얘네들을 공유 전자쌍. 그러면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쌍이 3개죠, 3개. 공유 전자쌍이 3개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3중 결합이다. 되겠죠? 3중 결합. 요거는 보이죠? 요거는 2중 결합. 그리고 다시 옆으로 가서 얘네들은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죠? 자, 근데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애들이 여기서 보면 하나 그럼 이거는 전자쌍이 2개야. 그래서 이거 이중결합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몇 개 공유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일 결합이 2개인 거지 이중결합이 아니에요. 알겠죠? 얘네들 다시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 2개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전자쌍 2개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하면 이중결합. 그리고 다시 옆으로 와서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3개, 전자쌍이 3개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다. 그러면 3중결합이다 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3중결합 잘 한번 보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자, 물의 공유 결합 모형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서 봤겠지만 우선 산소 원자가 있어요. 자, 원자 번호 8번 안쪽에 2개, 바깥쪽에 6개 있습니다. 2개 부족하죠. 그래서 수소한테 하나씩 이런 식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한 쌍 이렇게 서로 각각 하나씩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 산소는 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2개 채워졌죠. 그래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또 안정해진다. 이런 공유 결합을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되겠죠? 그리고 요거 다시 여기 책에다가 한번 정리하세요.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이런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다 그랬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플러스 강의 여기 공유결합의 종류에서 아까 쌤이 설명 벌써 이미 했어요. 되겠죠? 자, 먼저 단일결합부터 봅니다. 단일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몇 개? 한 개를 공유하는 결합이 바로 단일결합이다라는 거. 그래서 H2 수소 한 개씩 서로 공유결합. 그다음에 F2 우리 플로리는 원자 번호 9번. 원자과 전자 7개. 되나요? 해서 한 개씩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하나 공유결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Cl 하면 수소 하나, 그 다음에 CL이 어디? 17쪽에 있었어요. 맞죠?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7개, 한 개 부족하네. 그래서 수소와 서로 공유결합한다라는 거. 다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보고 이거 지금 단일결합이다. 아니면 뭐 이중결합이다.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을 날이 올 겁니다. 알겠죠? 계속 연습하면. 그 다음 밑에 이중결합 가볼게요. 이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몇 개? 2개. 2개를 공유하는 결합을 얘기합니다. 해서 산소 한번 볼까요? 산소도 자 원자 번호 8번 그래서 안쪽에 2개 들어가고 바깥쪽에 6개가 있는데 2개가 부족해서 각각 서로 2개씩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되겠죠? O2 그 다음에 CO2는 쌤이 아까 전에 다 설명했어요. 되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삼중결합 봅시다. 삼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몇 개? 그렇죠. 얘는 3개입니다. 3개를 공유하는 결합에서 대표적으로 질소 나와요. 질소. 밑으로 좀 내려갈까요? 자, 질소에서 얘는 원자 번호 7번 안쪽에 2개, 바깥쪽에 5개. 원자과 전자 5개입니다. 그러면 몇 개 부족해? 3개가 부족합니다. 해서 서로 3개씩 공유결합하고 있다라는 거. 삼중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공유결합의 세기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삼중결합 중에서 누가 가장 셀까요? 누가? 당연히 얘는 한 개씩 서로 공유. 팔을 하나만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 얘는 2팔로 잡아당기고 얘는 팔이 3개면 3개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기는 어디가? 삼중결합이 가장 셉니다. 이중결합보다 세고 이거는 단일결합보다 세다 라는 거. 되겠죠? 잘 보이나요? 자, 삼중결합으로 갈수록 이 결합력의 세기가 세집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질소 있죠, 질소가 다른 애들이랑 잘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성이 굉장히 얘도 작죠? 우리 그래서 왜 과자봉지 충전재로 이 질소 넣잖아요. 반응을 잘 안 하니까. 되나요? 그 이유가 얘는 삼중으로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게, 굉장히 센 어떤 강한 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랑 잘 반응하고 싶지 않겠죠. 안정하니까. 이대로도 아주 안정해. 그래서 얘는 반응성이 굉장히 작다.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개념 속속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네요. 자,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 해서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배웠고 그 각각의 어떤 결합 물질들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온 결합 물질 말 그대로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뭐를 이룬다? 결정을 이룹니다. 결정. 되겠죠? 이온들은 우리가 굉장히 아까 전에 우리 잠깐 그려봤지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결합을 해서 여기 좀 보이네요. 여기 나트륨이온, 그 다음에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굉장히 많은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결합을 해서 이런 걸 우리는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염화나트륨이 뭐의 주성분? 알고 있죠? 소금의 주성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고도 하지만 그 뒤에 소금 결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은 뭐를 이룬다? 결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양이온의 양전하의 합과 음이온의 음전하의 합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양이온이 전자를 주잖아요. 그 준 걸 누가 받아? 음이온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이온이 준 만큼 음이온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예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아까 뭐 요만화튠 같은 거는 너무 간단해서 그런데 우리 대표적으로 또 보통 얘기하는 게 MgCl 한번 해볼까요? MgCl. 자, Mg는 몇 불?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주기율표 하면서도 많이 했겠지만 좀 바로바로 나와주면 엄청 좋을 텐데, 자, Mg는 몇 불? 2족이죠. 2불 되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이제 많이 해서 맞죠? 17족 마이너스 1가 음이온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얘한테 줄 거야. 근데 얘는 몇 개만 받아? 하나만 받아요. 그럼 개수가 안 맞잖아요. 준 만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2개를 줄 테니까 너는 2개를 받아야 되니까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MgCl2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온식을 잘 알아야 되겠고,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되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Al, 알루미늄이랑 O랑 이렇게 결합을 한번 시켜봅시다. 산소랑. 자, Al은 몇 불? 그죠?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3개. 그러면 3개를 버리자. 3 플러스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O는 몇 마이너스? O는 16족. 6개 있으니까 2개 부족해. 바로 되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봐요. 얘는 3개를 주고 얘는 2개를 받아요.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AL은 몇 개 있으면 됩니까? 6개를 최소 공배수가 6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개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산소는 6개 되려면 3개 있으면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 있는 요 양이온의 요 개수랑 여기 음이온에 있는 개수가 크로스로 바꿔지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크로스로 바꿔서 내려온다라고. 여기서도 봐요. 1이잖아요. 1 생략한 거 해서 얘가 2로 내려가고, 그리고 요 2가 이쪽으로 내려온 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쓰는 거. 예전에도 뭐 중등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아무튼 다시 책을 바로 봅니다. 자, 양이온과 요 음이온의 이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중성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표시해요. 양이온의 전하 곱하기 양이온의 수, 음이온의 전하 곱하기 음이온의 수가 같아야 돼서 이게 더해주면 얘가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아까 그 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지는데, 염화나트륨 뭐 한 개 주고 한 개 받고 너무 간단하죠? 1대1이에요. 근데 염화 칼슘은 CA가 몇 불 나와 있죠? 2불. 그리고 CL은 마이너스. 나는 2개를 주는데 너는 한 개밖에 없어? 안 돼. 그럼 얘는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1대2로 CaCl2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있나요? 그러면 밑에 우리 주변 이온 결합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모르는 거는 줄 그어놓고 외워야 되고, 아는 것들도 한번 보세요. 염화나트륨 NaCl이죠. 알고 있죠? 소금의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도 우리 예전에 뭐 강염기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NaOH 해서 비누 제조할 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산칼슘 너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여기 뭐 통과에서 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CaCO3 CaCO3 탄산 칼슘 되겠죠. 뭐 산호초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 뭐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 우리 예전에 뭐 석회암 뭐 이런 거 할 때 다 탄산 칼슘이었습니다. 되겠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우리 이거 또 약염기로 배운 적이 있죠. 수산화 마그네슘 MgOH2 해서 제산제의 주성분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좀 약해요. 강하면 못 먹어요. 그래서 제산제.
들어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CaCl2 해서 이거는 습기 제거제 그리고 제설제로 또 마찬가지 사용이 된다라는 거. 우리 왜 눈 많이 올 때 이런 거 염화칼슘 막 뿌리고 하는데 뭐 대구는 그렇게 또 많이 오진 않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제설제로 또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탄산수 나트륨 이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되죠. 얘는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 해서 우리가 빵 구울 때 이 베이킹 파우더 넣어주면 빵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왜? 얘가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이산화탄소 나오죠. 우리 열분의 반응하면서 배웠던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면 걔가 빵을 막 부풀게 한다라는 거.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한번 볼게요. 성질 잘 정리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내용이 좀 많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먼저 녹는 점과 끓는 점 한번 볼게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 높아서 실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 왜 소금을 막 가열한다고 녹는 거 봤어요? 잘 안 녹아요. 맞죠?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되겠죠? 왜냐하면 이유도 알고 있으세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굉장히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고체 상태다라는 거 기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 한번 보면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우리가 우리 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물에다가 물 전기분해 실험할 때 물을 그냥 전기분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수산화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수산화나트륨은 어떻게? 얘가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어떤 이온으로 얘가 분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 해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버리니까 갈라지니까 나누어져서 얘가 뒤에 나오겠지만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게끔 해준다라는 거 되겠죠. 용이성이 좋다라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결정의 변형이라고 해서 비교적 단단합니다. 맞죠? 근데 외부에 힘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자, 여기 밑에 이렇게 그림 잘 보이죠? 자, 망치로 얘를 지금 봐요. 맞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적이적 인력으로 이렇게 강하게 결합을 딱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망치로 통 이렇게 칩니다. 치면 얘가 배열이 밑으로 축 이렇게 여기 보이죠? 밑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마마 뿔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떻게? 반발력이 생겨요. 되겠죠? 그래서 툭 하면서 쪼개집니다. 되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만나서 뭐가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쉽게 이렇게 부서지게 됩니다. 되겠죠? 이온 결합 특징 알아두시고, 그 다음 전기 전도성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자, 고체 상태 보세요.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강하게 결합하니까 이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되죠?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되죠? 밑에 보면 염화나트륨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물에 녹이잖아요. 녹이게 되면 뿔마 다 톡톡톡톡 떨어져요. 맞죠?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극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어떻게? 양이온은 어디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막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했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끔 해주는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되겠죠?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들은 각각이 잘 좀 기억을 해 두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 물질 한번 볼게요. 공유 결합. 자, 공유 결합 물질은 말 그대로 또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뭐를 이룬다? 분자를 이룹니다. 아까 이온 결합 물질은 뭐를 이룬다고요? 이온 결정을 이룬다 그랬죠. 결정. 근데 이 공유 결합 물질은 뭐를 이룬다? 분자를 이룹니다. 서로 다른 거 알겠죠? 결정이랑 분자랑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잘 구분하세요. 자, 밑에 우선 주변에 공룡이란 물질들 한번 볼게요. 에탄올, 뭐 C2H 여기다는 6O 돼 있는데 보통 C2H5OH 이렇게 얘기하죠. 에탄올. 자, 소독용 알코올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술 먹는 거 해서 이런 식으로 에탄올 뭐 이거를 뭐 외워주면 뭐 좋겠지만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에탄올, 그 다음에 뷰테인, 우리 뭐 보통 부탄가스 하는 그 부탄, 요즘에 이제 뷰테인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래서 C4H10 해서 휴대용 버너,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뷰테인이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모르면 줄 거 놓고. 그 다음 설탕, 굉장히 복잡하죠. C 12개에 H 22개에 O가 11개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음식의 조미료로 이용이 됩니다. 되겠죠? 이 뭐 알 필요 없다는 거 아직까지. 그 다음에 아스피린 뭐 C 9개, H 8개, O 4개 몰라도 됩니다. 아스피린이 그냥 의약품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강의 또 한번 올려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 우리 적는 거 아까 잠깐 또 설명했어요. 자, 뭐 X에 A 플러스 그리고 Y에 B 마이너스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결합시킬 때 서로 크로스로 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적는다. 그래서 요 A, B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고 1은 생략한다라는 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밑에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아까 전에 잠깐 염화칼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염화칼슘은 눈을 녹여서 도로가 얼지 않게 하는 제설제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서 자동차와 도로를 또 부식시켜요. 그리고 가로수에 피해를 입히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또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염화칼슘을 좀 대체할 만한 친환경 제설제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우리 인간이 좀 편하고자 계속 환경을 망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의 용해, 녹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물 분자를 이렇게 둘러싸여서 쉽게 도도독 떨어진다라는 거. 한번 그림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기 전에 자, 요거 이제 4주차 암호는 봄입니다. 봄. 자, 이거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마찬가지 우리 이온결합과 이어서 중요하게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얘네들은 비교적 낮아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서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다라는 거. 되겠죠? 비금속 생각하세요. 그래서 분자 사이에 인력이 좀 약해요. 얘네들은. 되겠죠?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액체, 기체 상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물에 대한 용해성을 보면 물에 잘 대부분 녹지는 않는데 녹는 것들도 있으니까 봐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설탕, 염화수소, 뭐 설탕은 당연히 알 것이고 설탕물, 그다음에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뭐가 돼요? 알고 있죠? 염화수소 물에 녹이면 염산 됩니다. 염산. 굉장히 위험한 물질. 염산.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귀찮은 거 알죠? 이거는 암모니아수 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해서 이러한 물질들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도 한번 봅시다.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비금속이니까. 자, 근데 대부분 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고 물에 녹아도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 아닌 어떤 상태,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를 잘 띠지 않는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해서 설탕 분자가 있는데 이걸 물에 녹이잖아요. 전혀 이온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극을 이렇게 연결해도 이온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비전해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되겠죠? 비전해질, 전해질, 비전해질. 들어봤죠? 그럼 이제 밑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나오는데
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규산염 물질, 규산염 광물 되겠죠. 자, 규산 이온, 뭐 SiO4,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산 이온이 양이온과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규산 이온과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한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형성한다? 뭐를 구성한다? 지각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왜 규산염 광물을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우리 뭐 그런 거 지각, 우리 뭐 해양 지각 뭐 이런 거, 그 대륙 지각 이런 거 할 때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했던 게 중1 때 했었어요. 중1 때.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각을 구성한다라는 거 그냥 또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 그 다음에 산소 봅니다. 산소는 광합성으로 또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생명체의 호흡에 이용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의 21% 두 번째로 많다 했습니다. 질소 다음으로. 그래서 산소는 비금속이죠. 비금속끼리 결합을 한 거니까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물 갑니다. 물 H2O. 자, 사람 몸에 제일 많은 것이 바로 물이죠. 뭐 66% 또는 70%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다양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물의 역할.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 비금속끼리 결합한 거니까 마찬가지 공유 결합이다라는 거. 그 다음 이산화탄소도 볼게요. CO2. 자, 생명체 호흡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광합성에 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온실 기체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비금속이니까 얘도 공유 결합이다. 근데 공유 결합인데 얘는 전자 2개씩을 이렇게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다 해서 앞에서 배웠듯이 이중 결합까지 기억을 하면 너무 좋겠네요. 되겠죠? 그 다음 질소 갑니다. 질소는 N2 해서 대기의 78%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 얘는 N인데 얘는 지금 그 원자과 전자가 5개야. 그래서 전자 3개가 부족해. 그래서 각각 3개씩 서로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 삼중 결합이야. 우와, 엄청 결합력이 세네. 그래서 다른 것들이랑 잘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과자봉지 충전재로도 사용이 되어진다까지 기억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해서 얘도 마찬가지 공유 결합이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플러스 강의 한번 봅니다.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해서 우리가 항상 공유 결합은 아까 얘기했었죠.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근데 항상 예외는 조금 생각을 해줘라 그랬어요. 요거는 앞에서 배웠듯이 또 흑연 나옵니다. 흑연. 기억나죠?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유일하게 좀 있다 그랬어요. 탄 예외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리고 염화수소나 암모니아 등과 같이 물에 녹잖아요.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들도 마찬가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온이 있으면, 이온을 만들 수 있으면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알겠죠? 전기가 잘 통합니다.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음이온은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되죠? 그 다음 규산염 광물 한 번 더 봅시다. 규산염 광물은, 자, 규산염 광물 중에 하나인 감람석. 예전에 배웠던 건데, 감람석은 마그네슘 이온, 철이온이 규산 이온과 결합해서 생성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석영이죠. 석영은 규산 이온들이 서로 산소를 공유해서 생성된 물질이 바로 석영입니다. 그냥 뭐 참고로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밑에 개념 쏙쏙 나오는데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그 숙제 암호는 소풍 하겠습니다. 소풍. 되죠? 자, 밑에 이제 그 원자의 전자 배치랑 화학 결합의 형성이라고 해서 우리 전자 배치 그리는 거 아까 한번 연습해 봐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금속 원소 한번 요거 다시 정리할게요.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만큼 전자를 잃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잃는다고. 전자를 잃으니까 무슨 이온? 양이온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되죠? 원자과 전자 수는 조개 1의 자리 숫자와 같다 했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자 8개. 왜냐면 다 채워지는 게 이제 가장 안정적인 게 8개의 전자인데
이 원자과 전자수를 뺀 만큼 이 전자를 얻거나 공유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단 수소의 경우에는 2개만 채워지면 되니까 원자과 전자수 하나만 빼서 1개만큼만 전자를 서로 공유해주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항상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얻으니까 음이온이 형성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 결합을, 비금속끼리 서로 공유 결합을 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 정리 한번 했습니다. 그럼 밑에 뭐 이온 결합 형성하는 거 우리 이제 이거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리튬 원자과 전자수. 그러니까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원자 번호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원자 번호 리튬 3번이니까 안쪽에 2개 들어가고 바깥쪽에 하나 남아있어. 원자과 전자수 1개다. 그럼 1개를 잃는 게 더 나으니까 1개를 이렇게 버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1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염소 우리 17번 있죠. 그러면 그냥 바로 이제 얘 17족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7개 있을 거야. 바로 해도 되지만 차근차근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10개 채웠고 그 바깥쪽에 또 7개 채웁니다. 그러면 1개 모자라네. 그럼 1개를 전자를 얻습니다. 누구한테서? 요 리튬한테서. 하나 얻어와서 이렇게 다 채운 다음에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형성한다.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요. 되나요? 해서 1대 1의 비율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온 결합 됩니다. 오른쪽에 마그네슘, 염소 나오는데 자 보세요. 마그네슘, 염소, MgCl2죠. 그 말인 즉슨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줘야 됩니다. 근데 염소는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중심에 마그네슘 그려주고 그리고 양쪽에다가 염소 한번 그려보세요. 염화 이온으로 그려야 되겠죠? 염화 이온 2개 이런 식으로 칸이 좀 작지만 한번 잘 그려보세요. 알겠죠? 공유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유결합 형성하는 것도 비금속 지금 탄소랑 수소가 만나는데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그러면 안쪽에 2개 들어가고 바깥쪽에 4개 들어가네요. 4개니까 몇 개 부족해? 4개 부족하네. 그거를 수소랑 서로 1개씩 공유결합을 할 겁니다. 그럼 수소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그죠? 해서 CH4 해서 메테인이 형성됩니다. 메테인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그냥 외워주면 아주 좋겠네요. 그래서 탄소 원자 1개는 전자 4개를 내놓고 이렇게 수소 원자 4개는 또 전자 1개씩을 내놓아서 전자쌍 4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4중 결합인가? 아니라고요. 각각의 서로 다른 원자들 사이에서 전자 1개만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이 4개다라고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질소는 어떻게 되느냐? 질소는 원자과 전자 5개 있습니다. 그럼 몇 개 부족해? 3개 부족해. 그럼 그 3개를 누구랑? 수소랑 각각 하나 서로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림 연습해야 돼요. 나중에 이런 거 수행평가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그림 연습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